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입사지원서 작성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작성 전에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 준비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 서류를 보는 시간 굉장히 짧다고 하는데요. 평균 시간이 13분 정도입니다. 이 13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서류를 쓰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류를 몇백 개씩 보는 인사 담당자에게는 이 13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다 보면 첫 번째처럼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 다 거의 퍼센티지가 비슷하죠. 그만큼 자기소개서는 나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들을 위주로 잘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력서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까요? 가장 높은 평가가 뭔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무 관련 경험이 가장 높은 평가로 나와 있죠. 역시나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력서에서 체크를 하고요. 이력서는 자기소개서와 좀 다르게 정량적인 부분을 체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량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뭐 자격이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변화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서 뭐 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지고 직무에 대한 중심적인 뭐 전공과 연관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수상 경력이 좀 낮은 항목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 교내에서 어떤 대학에서 하는 수상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외적인 활동, 전국대회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주는데 교내에서 활동했던 것들은 크게 인정해주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학 점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어학이 필요한 곳이면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필요치 않는다면 꼭 어학에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더 집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기소개서도 한번 볼게요. 자기소개서도 보니까 직무 관련 경험이 역시나 70%가 넘습니다. 즉 직무 중심으로 서류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게 여기선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낮은 항목을 봤더니 가족관계 및 성장과정. 성장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가치관을 묻는 부분인데 그 비중이 또 면접관마다 또 서류를 평가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성장과정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맞춤법 오탈자를 보지 않는다도 있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맞춤법이나 오탈자는 결국엔 내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꼼꼼함을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이 싫어하는 문구는 뭐 어떤 문구가 있을까요? 지금 표를 보고 계시면 식상함을 주는 문구 1번. 네, 나는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저는이란 말과 같습니다. 즉 저는 뭐 했습니다. 저는 뭐 합니다. 이런 저는은 제가 주체이기 때문에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좀 어색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을 작성하신 다음에 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성격의 장점이 꼼꼼함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나중에 저는 빼시면 성격의 장점이 꼼꼼함입니다. 역시나 어색한 부분은 없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겠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겠다의 의미보다는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를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자기소개서에는 중요할 수 있다.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글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태까지 했던 말이 거짓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좀 식상한 부분들은 피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글자 수의 제한이 굉장히 많은데요. 글자 수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한번 풀어볼까요? 100자부터 1000자, 뭐 많은 데는 뭐 13,800자 정도를 보는 데도 있습니다.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나누셔서 글자 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800바이트다. 그러면 400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글자 수가 많은 건 뭐고 적은 건 무엇인가? 그럼 제가 이 취업 부분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글자 수가
오히려 이런 서류를 보는 평가 기준의 어떤 비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퍼센티지, 글자 수에 대한 어떤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200자, 300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0자, 300자를 보시면은 면접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어찌됐건 자기소개서는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거다 보니까 면접 때 활용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400자 이후부터는요. 구체적인 사례를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이 구체적인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지원자와 동등한 입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펙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800자 이상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또는 1000자 정도 되면 2가지 이상의 스토리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 이때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쭉 1000자를 쓰시는 것보다 2가지 이상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작성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두괄식과 양괄식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많은 설명을 들어보셨을 텐데 꼭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괄식과 양괄식은 처음에 시작은 같습니다. 즉 항목에서 묻고 있는 결론을 제시하자. 그런데 의외로 항목에서 묻고 있는 결론을 제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거지? 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타 기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시츄레이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라. 그래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너무 깊이 있게 하시는데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항목에서 묻고 있는 게 있다면 그 항목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할 때 차별화된 근거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고 그때 나는 역할이 어땠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 차별화가 온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입니다. 끝으로는 이 가늠할 수 있는 결과치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꼭 수치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결과를 제시해야 되는가?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평가자의 입장에서 그 많은의 기준은 뭘까요? 잘 알 수가 없겠죠. 3번이 많을 수도 있고 10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지만 평가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늠할 수 있는 수치가 됐던지 또는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산은 수치, 교육을 받았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3개월 받았다, 4개월 받았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4개월 동안 받으셨던 시간을 좀 계산해서 그 시간을 좀 곱해 주시면 더 그 시간이 길어지고 또 많은 시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늠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끝나게 되면 결과에서 끝나는 두괄식입니다. 결론이 위에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 더 결론을 제시하면 양괄식이 되는데 여기에서 결론은 결과에서 나오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좀 머릿속에 넣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표를 보시면 결론, 근거, 결과, 결론. 양괄식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뤄드렸는데요. 이 표의 땡땡 부분에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지원자분들께서 본인의 내용을 넣으신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즉, 앞에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로 바꿔서 표로 작성해서 글을 한번 써보고 여기에 살을 붙이면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헤드라인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하는데요. 자,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 이야기 해볼까요? 항상 성실하게 살았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좀 식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약간 수치를 넣어볼까요?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정리정돈했다. 역시나 숫자가 들어가서 눈에 조금 띄긴 하는데 그래도 좀 식상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3030 법칙. 예. 이 3030 법칙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어떤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3030 법칙을 얘기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면 됩니다. 자, 앞에 보시는 하나 사례가 있는데, 자, IT 학원에서 8개월 과정을 했다. 이 부분을 좀 시간으로 곱해서 계산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위해서 800시간이라는 타이틀을 딱 놓으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네, 확실하게 저 제목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헤드라인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작성하셨을 때 평가자에게 좀 눈에 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에서 좀 식상한 문구는 최대한 좀 피하셔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괄식, 양괄식, 이거는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괄식을 선택하시던 양괄식을 선택하시던 그 결론과 그다음 과정과 결과와 결론에 대한 그 순서에 맞게 본인의 이야기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다.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관심 부분을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항목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또 수정한 내용을 통해서 어떤 글자 수 맞춤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항목을 맞게 글을 쓴 다음에요. 그게 400자가 됐든 500자가 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쭉 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300자다. 그러면 거기서 줄거리를 만들어 가듯이 줄여가면 300자로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글자 수에 맞춰 쓰지 마시고요. 쓴 다음에 줄여서 글자 수를 맞추는 게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들을 잘 통해서 사전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 실전에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